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를 풀면서 전체적으로 핵심 문제, 핵심 기출문제 풀면서 다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요건 유인물을 제가 이렇게 프린터 해 놓을 테니까 이걸 뽑으셔도 되고, 이거는 그냥 교재를 그대로 이제 베낀 거예요. 베낀가? 거기서 시험에 나올 거만 이렇게 다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재를 갖고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한 50장, 60장 될 거예요. 프린터 하기엔 너무 많으니까 그냥 교재 보고 하셔도 돼요. 굳이 뭐 프린터가 그걸로 공부하고 싶다? 그럼 프린터 출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별로 쭉 이렇게 다 나눠놨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문제화 될 수 있는 걸 다 가져왔어요. 그 중에 이제 기출문제 나온 거는 기출문제로 풀 거고, 기출문제 없는 것들은 제가 따로 뽑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책 한 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시작하면, 자, 첫 번째, 보험업법의 의의 나오잖아요. 의의는, 자, 보험업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 보험업법은 공법과 사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거의 이제 보험회사를 규율하기 때문에 공법이다. 하지만 이제 보험계약자라든지 이제 보험사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제재가 있다.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사법도 조금 들어갔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 혼합법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보험회사를 감독, 규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렇죠. 보험업법은 공법의 성격이 강해 민영 보험회사를 감독하지 않는다. 그렇죠? 민영 보험사를 감독하기 위해서 보험업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죠. 산재보험, 보험업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거는 국가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실적으로 민영에서 운영하는 것만 제재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관여를 안 합니다. 자, 이 기출문제 한번 보면, 자,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은 전혀 무관하다. 이건 뭐 공부를 안 하신 분도 뭐 아시겠죠.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빠졌지만 102조라는 게 있었어요. 102조 보면은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들 있잖아요. 설계사, 대리점, 아니면 직원, 임직원까지 그 사람을 규율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법하고 연결이 되고, 뒤쪽에 가면 모집 파트가 있어요. 모집 파트가 하면 또 보험 상법하고 또 겹쳐요. 거의. 시험 문제도 거의 겹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가 해산하여도 기존 계약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하는 제도가 있죠. 그래 예치금도 넣고, 그래 얘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그 보험협회라든지 거기에 예치금을 넣습니다. 그 세 번째, 보험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방향이 항상 꼭 반드시 틀리다 그랬잖아요. 항상 일치하진 않겠죠. 어느 정도 틀린 점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네 번째, 보험업법 독재 규제법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입법 목적이 다르다. 그렇겠죠. 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재정 목적. 보험업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실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뿐이 없어요. 논점은 뭐냐면 보험회사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보험계약자를 규정한다. 그렇게 매번 이렇게 바꿔서 나오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보면 재정 목적 보고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이나 계약자 보험회사의 권익보호. 뭐가 틀렸어요? 야,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는 맞는데 보험회사의 권익보호는 안 해주죠. 그죠? 규제만 하죠. 규제만. 이 정도. 왜냐? 얘네들은 센 놈이라고 했잖아. 항상. 보험에서 세고 계약자는 약하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센 놈을 규정한다. 그겁니다.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육성. 요 정도. 똑같죠? 기출문제가 똑같고. 여기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라고 나왔죠? 여기 보면 근로자의 인권 보호. 이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면 또 보험상품. 자, 보험상품. 이번 43회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당연한 문제가 나왔는데, 아니, 문제가 풀기에 당연한 듯이 공부를 안 했어도 풀 수 있는 거,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똑같아요. 사람의 다음 보험상품 뭐냐? 그러면 보험상품업 있잖아요. 보험업.
똑같아요. 상품을 판매하는 게 업이잖아요. 똑같아요. 손해보험 상품, 손해보험 업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그냥 시험 문제 틀려. 그냥 한번 있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냐 혼자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가가지고 생각하면 틀려요. 그냥 있는 대로. 다음 주 보험 상품 뭐냐? 자, 보험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간병 관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금유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스스로 하는 계약으로 상해 질병 간병 보험이 있다. 뭐죠? 재산보험이죠. 이건 2차 과목도 있으니까 재산보험이다. 다음 중 보험 상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이제 딱 보면 생명보험은 손해보험, 재산보험, 보험업 이렇게 쭉 나오는데 뒤에 보면 단 이거는 제외한다. 그게 꼭 나와요. 단 이건 제외한다. 보면은 뭐 연금보험 이제 퇴직보험 계약도 포함이 되는데 포함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틀리거든요. 보면 자, 생명보험이란 사람의 생전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또는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죠. 앞에까지 맞췄어요. 연금보험계약까지는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거든요. 예, 맞는 얘기인데 갑자기 퇴직보험이 왜 안 될까요? 그러면 이게 퇴직보험이 손해보험이에요? 아니죠. 예. 잠깐 그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차만 공부하시는 분은 그냥 이건 이거예요. 그럼 딱 받아들이는데 재산보험 공부하시는 분은 이거 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깊이 들어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 자, 손해보험은 이런 게 있고 재산보험은 이런 게 아까 1번 있었죠?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간병 쭉 해서 수수받는 거다. 보험업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문보험계약자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라 그랬죠. 올해 좀 어렵게 나오면 신용보증, 보증 들어가면 다 기술이건 신용이건 보증보험이면 다 틀리다. 그거 이해되실 거예요. 예. 뒤에 문제 나오니까 어차피. 자, 전문보험계약자는 무엇인가? 일반 보험회사는 자, 좀 등치가 크고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등치가 크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막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전문보험사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보험계약자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입증에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사적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 해가지고 지끼리 알아서 해라. 난 관여 안 하겠다. 정부에서는 관여 안 할 테니까 둘이 알아서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거 있죠. 뭐 적합성의 원칙, 뭐 설명 의무 이런 거 나왔죠. 청약 처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일반 계약자 포함되는 거고 전문 보험계약자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닌 것은 학교. 그냥 그렇다. 국가, 지방단체 보험 모집 가능한 자. 이렇게. 자, 이거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또 보험 모집 가능한 자가 왜요? 설계사가 왜 전문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문 맞아요. 그 사람 똑똑하잖아요. 자, 전문 보험 계약자 중 일반 보험 계약자로 전환할 수 없는 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44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거거든요. 결론은 뭐예요? 보증 기금. 요거만 보증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 센 놈이기 때문에 내가 바꾸고 싶어서 못 바꾼다. 그겁니다. 전문 보험 계약자에 쭉 나왔죠.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 정하는 은행 뭐 쭉 있고 주권, 상장, 법인 막 쭉 나옵니다. 기출문제 보면 자,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건데 자, 보험업법 제2조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 상품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상품이 있겠죠. 보험도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있죠. 그러면은 계약법에서는 틀리겠죠. 계약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 업법에서는 세 가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보험업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 1번, 2번 똑같은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죠? 상품을 파니까 그 업을 하는 거잖아요. 3번 보험 상품에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상품도 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죠? 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보험료 P라고 하거든요. 프리미엄 해서 P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험료를 이만큼 내요.
만 원을 낸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 원을 냈고, 예,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내. 10만 원. 10만 원을 내.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위험 때문에 낸다죠. 위험. 위험이 작으면 만 원 내고 위험이 크면 10만 원 내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보험은 없어요. 위험이 없는데 보험을 왜 들어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게 보험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 보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그죠? 계속 나옵니다, 이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보죠. 자, 올해는 안 나왔죠. 43에는 안 나왔고 42에 나오니까 올해 나옵니다. 44에 나옵니다. 43에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나오면 아까 보증보험, 보증 들어가는 거 나온다. 2개. 신용하고 기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용어로 올바른 것은 이것도 틀린 거 보면은 자, 자회사란 계속 나오죠. 자회사가. 올해는 자회사의 소유할 수 있는 주식 해가지고 100분의 15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 너무 노멀하게. 그렇습니다. 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계속 똑같죠. 한정돼 있어요. 체결. 자, 체결. 자, 이번 이제 3절부터 좀 중요하죠.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 1번. 다음 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보험을 들고 싶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이 A라는 보험을 들고 싶은데 이 A라는 보험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어떻게 해요? 외국 사람 외국에서 들 수 있잖아요. 외국에 있네? 그럼 외국 거 들어도 되죠. 오케이, 거기 돼요. 근데 외국에 살고 있어요. 제가 2번째는. 근데 이게 끝나지 않았어. 그럼 여기 들어왔네요? 어떻게 돼요? 연결돼서 할 수 있다. 2번째고 3번째는 제가 이제 보험을 들고 싶어. A라는 보험을 들고 싶은데 안 돼. 이게 다 안 들어주는 거야. 다 거절된 거야. 그러면 외국에서 들 수 있다 없다? 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몇 번 거절을 했냐. 그거 있죠. 그래서 3세판이라고 하죠. 3세판. 3세판 거절을 당하면 딴 데에서 들 수 있다. 외국에서 들 수 있다. 요 A사 보험에 들어달라고 하는데 안 되고 요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된다. 그러면 3군데에서 태자를 맞으면 외국에서 들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대통령이 정하는 뭐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자, 보면 자, 외국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 적하보험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 센 것들 있잖아. 센 것들. 예. 수입 적하보험과 항공보험 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 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요거 작년에도 문제 나왔고 요걸로 이제 말을 바꿔요. 그렇죠? 장기 상해보험, 여행보험 이런 걸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요거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읽으시면 되고 요거 둘이 아니고 3세판 항상 3세판이라고 했죠. 그 대한민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보험 종목에 관하여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있다. 그럼 외국에서 보험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40회에 나온 문제거든요. 내용은 똑같아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푼 거랑 다 말장난이거든요. 보면은 자, 다음 중 보험업법 제3조의 단서에 따라 필요 없고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외국 보험회사와 항공보험, 괜찮죠?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 화재보험계약,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기 상해보험이죠. 장기 상해보험. 또는 재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이게 말장난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왜 틀릴까? 그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근데 2번, 3번이 너무 확실했어. 예. 그래서 2번 보면 외국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계약, 수출 적하보험, 수입 적하보험 체결한 경우. 이거 확실하죠. 우리나라에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죠? 3번째,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의 승인을 얻어 보험 체결하는 경우. 이건 확실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 하고 이 중에 하나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혹시 이렇게 하면 돼. 이거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히 이제 문제 낼 게 없거든요. 법은 이렇게 제일 얇은데 거기서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 44년, 43년은 나왔는데 이제 구석구석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장난 하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허가. 자, 재산보험의 종목, 보험 종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재산보험은 그러니까 재산보험의 정의가 뭐 상해, 질병, 간병보험 그러니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재산보험이 아니야. 세 가지 보험이 아니고 다른 거죠. 다른 거. 종류가 틀리다고 그랬죠. 그때 한번 설명을 쫙 했는데 중요치 않으니까. 속하지 않는 것은 지금 얘기한 거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상해랑 질병으로 인해서 간병이 필요할 때 보험은 든다. 이렇게 정의했었죠. 연금보험은 아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약간 이제 답은 4번인데 이건 한 세모? 1번, 2번, 3번이 맞기 때문에 4번이 한 세모에서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험회사는 세 가지예요. 저희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인 보험회사잖아요. 근데 외국인을 뺐는데 틀린 건 아니죠. 주식회사, 상호회사도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만 된다 그러면 틀리지만. 그죠? 근데 여기에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외국 보험 국내 지점이 쏙 들어가야 된다.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십시오. 자, 1번 생명보험업에 해당되는 보험 종목의 전부 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재산보험업에 해당되는 보험 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재산보험은 항상 장난치는 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똑같아요. 전부를 영위해야 돼. 그죠? 허가를 다 받아야 돼. 이 손해보험 전부를 다 할게요. 그래야지 재산보험은 덤으로 주는 거지.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요만큼 일부를 했을 때는 재산보험을 덤으로 안 준다. 많이 사야지 덤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험 허가는 항상 종목별 허가다. 설립 허가가 아니다. 종목별 허가다. 오케이. 다음 중 보험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저희 나라에서는 세 개뿐이 없잖아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 국내 지점, 그러니까 외국의 보험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합자, 유한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 뭔지 몰라도 돼요. 그거 공부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건 안 된다. 세 개 빼고 다 안 된다. 오케이. 이거를 또 합작해서 뭔가 또 찾아보고 공부하시는 분 꼭 있어. 하지 마세요. 허가 종목 쪽 있죠? 손해보험 허가 종목. 손해보험은 자,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나머지는 생명보험, 상해보험은 재산보험이고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고 이거 나눠 주셔야 돼요. 나눠 주셔야 돼요. 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공부하시면 좀 난데 1차 처음 하시는 분은 손해보험이 뭔가 쫙 하고 아까 한 10대까지 됐잖아요. 생명보험이 뭔가 쭉 보시고 재산보험이 뭔가 쫙 보셔야 됩니다. 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만 볼까요? 그냥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천천히 할게요. 그냥 천천히. 어차피 여러분은 이거 하면서 총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천천히 할게요. 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화재보험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보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생명보험의 종목을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전부죠. 일부가 아니고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재산보험이니까. 그죠? 손해보험으로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연금보험하고 연금보험이 뭘까요? 하면 돼. 뭘까 물어보면 생명보험이잖아요. 그치? 아까 뭐예요? 손해보험이고 생명보험은 전부는 재산보험을 할 수 있잖아요. 재산보험 안에는 상해, 질병, 간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전부하면 이 셋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덤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손해보험을 다 가진다고 해도 생명보험 가져오지 못한다. 그겁니다. 연금보험이 틀린 겁니다. 연금보험이 아니고 상해보험이나 간병보험 얘기했으면 맞았죠. 자, 재산보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허가 신청서는 딱 하나. 올해 이제 문제는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하나, 뭐죠? 기초 서류 중에 꼭 반드시 내야 되는 거. 사업방법서. 그거 하나 그랬죠.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보시면 다음 중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정관 맞죠. 업무 시작 후 3년간에 전에는 이것도 나왔어요. 업무 시작 후 몇 년? 1년, 2년, 3년, 4년에서 나왔는데 요새는 너무 식상하니까 3년 나왔고 대차 이거 왜는 아니 이거 틀렸죠. 그렇죠? 그리고 기초 서류를 내야 된다. 세 가지하고 기초 서류를 내야 된다. 자, 올해는 기초서 뒤에 문제 나오는데 그때 하자 그러면. 자, 2번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가 신청 기재사항이 허가 신청서하고 나중 보면은 저기 상호회사의 기재사항이 있거든. 그거 발기인이 쓸 때 발기인 쓰는 게 저기에 정관이 있고 그거하고 비교해서 다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안내서 있잖아요. 보험 안내 자료 이렇게 주는 거 거기서도 이제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것도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왜냐 시험 문제가 그렇게 구석구석 나오니까 보셔야 됩니다. 항상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상호 주된 밑에 그냥 보면 되죠. 한번 쭉 리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재사항은 상호를 적어야 되고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딱 보면 자 여러분 공부할 때 상호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오케이 대표자 임원 이것부터 대표자하고 임원이 들어가네. 근데 이 사람 뭐가 들어간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전에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들어가니 많이 막 해가지고 이게 이슈가 이제 논점이 그쪽에 있었는데 지금 그냥 성명, 주민번호, 주소, 누구? 대표자, 임원. 오케이.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자본금은 주식회사, 기금은 상호회사. 그죠? 시설, 설비 및 인력에 관한 상한,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 종목. 오케이. 이거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미는 문제인데 기초 서류 중 허가 신청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가 아니야. 허가 신청서 중에 서류가 아니고 그 안에 허가 신청서 안에 정관이 있고 3년간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거 다음에 기초 서류를 내는데 세 가지를 내는데 기초 서류 안에서 얘기하는 거 꼭 제출해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세 개 중에 그죠? 그러면 정관,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주기 및 삼출 방법 뭐죠? 사업방법서. 일단 정관은 아니죠. 제출하는 거 맞는데 기초 서류가 아니잖아요. 기초 서류는 요건데 요거다. 사업방법서만 되다. 그냥 밑에 보면은 기초 서류는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 종목별 사업 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의 산출 방법서. 이 중에 사업 방법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 스타일. 이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이게 기출문제 처음으로 뭐 하는데 쭉 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푼 거랑 기출문제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여기 요 문제 한번 보면 4번 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기초서류 작성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즉시 변경을 청문 없이 명할 수 있다. 그냥 말뜻이 틀리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 봐도 즉시 변경한다고 청문도 없이 그렇죠. 이게 말이 모르는 사람도 그냥 찍겠다 이거. 그렇죠? 이게 42에 나왔대요. 자,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고한 기초서류 내용이 기초서류 작성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청문 후 변경할 수 있다. 이거 몰라도 그냥 느낌이 이게 청문 없이 반드시 즉시 이상하잖아요. 자, 이거 넘어가고 여기 이제 39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아까 이제 기초서류 뭘 제출해야 하라고 그럴 때 정관하고 쭉 있죠. 사업방법서 쭉 있는데 보면 대표자 적어야 되는 거 임원 여기까지는 괜찮죠. 뭐라 그랬어 그때 아까? 성명, 주민번호, 주소잖아요. 경력? 갑자기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공부 안 하신 분은 경력? 맞을 것 같은데 딴 데서 경력이 있어야지 얘네 채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제출할 때 나 이 보험회사 이거 보험회사 만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력 있는 사람이 대표예요. 말은 맞겠죠. 근데 아니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거다.
모두 그러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옛날 스타일, 이거. 옛날 얼마나 좋았어요. 옛날 이렇게 나왔어요.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 계약서로 옳은 것은 3년.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쉽게 나왔어요.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1번. 허가의 요건. 허가를 받기 위해. 자, 제가 보험회사를 차립니다. 설립합니다. 설립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아무도 안 된다 그랬죠. 보험업은 아무나 못한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 허가 받은 사람, 안 되는 걸 하게끔 만드는 게 허가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해라. 그래서 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허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허가 받으면 되잖아요. 승낙을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얘한테 나 받을게, 오케이. 사인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정관인, 뭐고 이렇게 서류를 갖다 내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지금 내는 걸 본 허가라고 그래요. 본 허가를 냈을 때 심사에서 얘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가니까 적격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얘를 자를 수 있어요. 허가 취소, 안 취소가 승낙을 못 한다. 허가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방지 위해서 예비 허가 제도가 있어요. 예비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본허가처럼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하고 요거 한두 개 빠졌네? 그럼 다시 해와. 그럼 고쳐서 다시 내면 되거든요. 본허가는 잘못하면 이 허가가 안 나오는 거고, 얘는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조건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예비 허가를 받으면 본허가를 내줘야 되고, 거기까지. 자, 보면 다음 중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결론은 자잘한 거 있잖아요. 자잘한 거.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서베이라고 하거든요. 손해사정사를 딴 데 위탁을 해버려요. 그게 이제 서베이라고 해요. 딴 데. 자회사에서 이제 위탁한다 막 그러는데, 그런 자잘한 건 괜찮고, 하나 보험 계례업은 안 된다 그랬죠. 보험 계례업은 안 됩니다. 딴 거 자잘한 거, 손해사정 업무 괜찮고,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 업무 자잘하잖아요. 자, 전사 설비 개발 운영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 이런 건 괜찮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보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요건 중 사업의 계약의 타당 건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사업 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의 사업 계획에 비춰 타당성이 있을 것. 이렇게 이건 그냥 이렇게 옳은 얘기잖아요. 뭐 특별히 뭐 틀린 얘기가 없죠. 두 번째,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 자본 또는 자금의 조달 방법이 적절한 거. 막 이거 사채 쓰고 막 뭐 빌려오고 막 이러면, 사채가 지금 사채는 이제 나쁜 사채. 예? 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말고 그냥 나쁜 사채. 막 이런 거 막 불법 자금, 막 도박 자금 막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하지 마라. 세 번째, 사업 방법사가 보험 계약자를 위해 보호하기에 적절한 내용이 있나? 그렇다. 사업 방법서가 보험회사를 보호하기는 아니죠. 이건 웃기잖아요. 자기가 나는데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걸 낸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죠? 그렇다. 다음 중 외국 보험회사의 허가 요건으로 틀린 것은, 자, 외국 대표자 필요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기출문제 한 번만 보고 맨 위에 거만 풀고 좀 넘어갈게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자, 금융위원회가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회사 기초서류의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럼 변경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이 필요할 때와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정한 바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것도 맞겠죠. 세 번째,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맞죠.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이상하죠? 한번 체결되면 끝난 거는 앞으로 소급료가 없고 앞으로만 가야 되거든요. 자,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그 변경된 내용을 소급하여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없어요. 없어요. 요것 때문에 그러지. 이 등의 보호를 위해서 하니까 이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네 번째, 금융위원회는 변경 명령을 받은 기초서류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의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 주도록 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똑같죠? 자, 보험업의 허가를 받는 자가 보험업법 제6조 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특정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 그 특정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보험 상품 개발, 이거 안 되고, 자, 보험 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 업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보험 사고 조사 업무, 전산 설비 개발 운영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 네 가지는 그나마 자잘하잖아요. 근데 보험 상품을 밖에서 개발을 한다고 이거를? 그럼 뭐로 보험회사예요? 그렇잖아요. 이름만 있고 얘네들이 다 해주는데 메인이잖아요. 보험 상품은 지가 메인으로 하는 건데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안 된다. 요거만 조금 요 똑같죠? 금융지원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그러니까 계속 나올 게 없어요. 조금 틀어서 나오긴 하는데 거의 메인은 비슷해요. 축은 다 똑같고 여기서 조금 말장난 조금 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만 확실히 딱 알면 괜찮습니다. 예비 허가 나옵니다. 예비 허가는 제가 본허가를 받기 위해서 미리 허가를 받는 거다. 이런 거 할 거니까 많이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해서 하는 게 예비 허가다. 보면 옳지 않은 것은 본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 예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어요. 꼭 신청해야 한다. 틀린 거예요. 꼭 신청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 거. 누구 걸려요? 보험회사에 걸리다. 예. 2번 두 번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본이 2개월이다. 세 번째,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죠. 조건부 허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없다, 아니,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조건부 허가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재사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한 후 보험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꼭 해라. 그 얘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받을 때는 몇 개월? 2개월 안에, 2개월 안입니다. 보험업의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 보완 또는 실지 조사에 걸린 기간은 통지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오케이 1번 그렇죠? 여기 2개월, 여기 1개월. 오케이. 이번 보험업의 예비 허가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아유 잘못 보이는지.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1번 보면은 보험업의 예비 허가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왜 6개월이 왜 나왔을까요? 6개월 이내에 예비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몇 개월이요? 자, 밑에 있죠? 2개월. 2개월 안에 해야 되고, 금융위원회는 예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했죠? 있다. 틀렸고. 자, 보험의 예비 허가를 받은 자는 3자 6개월 이내에 예비 허가 내용 및 조건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네 번째, 틀렸죠 이거? 6개월이에요. 6개월.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신청에 관하여 이해관계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맞겠죠? 그러면 답은 한 개. 오케이. 똑같아요 이것도. 자, 요거 보면 보험사업법 나오죠. 이제 상호비 명칭. 실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상호를 붙여야 됩니다. 제가 영위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 해상보험이냐, 화재보험이냐 이런 거에서 나 무슨 화재보험, 무슨 해상보험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없다. 그러면 손해보험 하겠다. 아니면 생명보험 하겠다. 생명보험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러니까 기초를 안 했다고 기본서를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 계시니까 우리 자금이 있었어요. 그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외울 때 뭐 200억 뭐 다 배웠거든. 200원, 100억, 150억, 아니 200, 150억, 100억, 50억 이렇게 해서 30억까지 쭉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보면은 자 상호 또는 명칭에서 보험회사는 보험 종목의 일부만은 취급할 땐 얼마? 50억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 자본금 주식회사 그랬죠? 기금 X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자, X가 틀린 것은 생명보험, 연금,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일단 생명보험 200억 맞고요. 연금, 생명, 연금 맞고 해상보험은 유일하게 150억이라고 그랬죠? 유일하게. 해상보험만 유일하게 150억이다. 자동차보험은 200억. 오케이. 다음 중 자본금이 다른 것은 넘어갈게요. 요거로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 번만 하고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그래서 요것만 보고 일단 자본금이라는 것은 내가 설립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0억, 200억, 150억, 100억, 50억, 30억이 있다. 그래서 300억은 큰 것들, 재보험 큰 것들, 보증보험 세잖아요. 크고 센 거는 제일 많이 해야 된다.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먹튀할 수 있어요. 모럴 해저드가 엄청 커요. 그래서 자본금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증보험은 300억이다. 그리고 200억짜리 있죠. 200억은 자동차보험, 연금보험, 생명보험. 그러니까 연금, 생명보험은 무조건 200억이다. 거기에 자동차보험까지 3개 해가지고 퇴직보험도 포함이죠. 그래서 200억이다. 그리고 150억은 해상보험이다. 항공, 운송 포함해가지고 해상보험 요거 하나잖아요. 150억. 150억은 하나다. 해상보험이다. 자, 100억짜리 쭉 있어요. 간병, 질병, 화재, 상해. 실적으로 재산보험이죠. 재산보험이 간병, 질병, 상해가 재산보험이고 두 개 화재 책임보험이다. 요 정도. 그리고 잔챙이들, 50은 잔챙이들, 기술보험이나 권리보험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기술보험이나 권리보험 작은 보험. 그리고 외국보험사는 30억으로 하신다. 30억 작게 해도 된다. 왜냐? 여기는 외국보험이라고 하는데 국내 지점이에요. 실적으로. 자, 외국보험회사가 저 크게 엄마 보험회사가 이만큼 있어요. 크게. 근데 그거 이제 걔가 보증을 서서 우리나라에 국내 지점을 하는 거잖아요. 국내 지점 한 30억만 있어도 믿음직스럽다. 그래가지고 30억이니까. 자, 일단 300억은 재보험, 보증보험, 200억은 자동차보험, 연금보험, 생명보험, 150억은 해상보험, 요서 항공이나 운송보험 이런 게 하고, 자, 100억은 간병보험. 일단 재산보험 상해, 질병, 간병, 재산보험 여기에 화재랑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0억은 기술보험이나 권리보험 이 정도. 그 외국은 30억.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만약에 제가 자동차 보험하고 해상 보험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하고 해상 보험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200억이죠. 해상 보험은 150억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350억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하려면 350억을 낸다? 그게 아니고 기준이 제 맥시멈이 300억이에요. 300억 이상이면 300억만 내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하고 해상보험 같이 하고 싶다. 300억. 또 자동차 보험, 해상보험, 간병보험 상관없고 화재보험 이런 거 같이 하고 싶다. 300억. 300억입니다. 그렇죠? 맥시멈이 딱. 그래서 혹시 문제라도 뭐 3개가 났다. 얼마 해야 되냐? 그럼 최고 300억으로 끊으면 돼요. 보기에 300억, 400억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걸 몰라도 한도를 몰라도 그냥 더해서 300 넘으면 300억이다.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 4번부터는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